제가 이 작가와의 대화를 한다고 해가지고 작가님께 그 작업하면서 스스로도 궁금했던 것들이랑 그 참석해주시는 분들이나 좀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은 것들을 미리 질문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한 7개 정도 가지고 왔고요. 그럼 질문을 그냥 여쭤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친구들이 전시회를 보러 오거나 부모님도 오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딱 생각보다 많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왜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와닿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거를 좀 작가님이 처음에 그런 걸 시작을 해줬으면 좋겠어가지고 그 중에서도 저는 PK 이야기란 작업에서 충연탑이라던가 원령여행 작업에서 눈동자에 비친 저희 풍경들 저희 그런 것들 다 얘기를 했었는데 보고 계신 관객들은 그거를 단 한 번에 왜 이런 게 있는지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작업에서 매개체들, 심볼들 이런 것들을 왜 이걸 선택했는지 맥락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보수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시점에 보물섬 대표님인 최성규 선생님이랑 또 황기현 선생님이랑 이렇게 또 다 같이 얘기를 나누는 기회가 돼서 이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또 그때 제가 구상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조금 더 이제 거대담론적인 이제 보수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는데 최성규 선생님이랑 황기현 선생님께서는 조금 더 이제 지역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보물섬이 경산에 있고 그런 또 지역적인 특성을 조금 더 살리는 부분이 좋겠다는 조언을 그때 받았고 저도 사실 거기서 좀 힌트를 많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얻었습니다. 이런 방향이면은 좀 더 재밌게 작업 풀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지역적인 그 심볼들 그런 매개체들을 이제 제가 가지고 온 게 된 것이죠. 말씀하셨던 이제 가장 중앙에 있는 작품이 이제 TK 이야기라고 하는 작품으로 거기에 보면 이제 현충탑도 나오고 228 기념탑도 나오고 청섬대도 나오고 그리고 새마을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총 4개의 심볼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씩 이제 설명드리자면 이제 현충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제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죽은 자를 기리는 이제 과거를 기리는 행위인데 말하자면은 보수라는 그 가장 기초적인 보수의 가치에 가장 알맞는 것이라고 저는 이제 현충탑을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현충탑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가 아니라 외국에 있는 이제 것들을 가지고 온 거죠. 외국에도 이제 사실 전쟁 원궁이라던가 이렇게 좀 이제 위인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도심 내 공동묘지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메모리얼 파크가 이제 잘 되어 있죠. 이제 도심 내에서.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기념탑들, 현충탑 역할하는 기념탑들도 많이 돼 있고 우리나라도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기념탑이 경산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모든 지역에 다 있고 뭔가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을 이렇게 묶어줄 수 있을 만한 요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과거를 기린다는 점에서 가장 근원적인 어떤 보수적인 이미지가 아닐까라는 생각 첫 번째로 하면서 이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왔고 228 기념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도 이제 손님을 초대해서 보여주거나 혹은 제가 그냥 이미지로 이제 사진을 보여주거나 했을 때 이게 뭐냐고 제가 좀 많이 물어봤거든요. 대부분 다 모르세요. 이게 228 기념탑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이 바지인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약간 디귿자 이제 세워놓은 것 같아 이러면서 근데 이제 228 기념탑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사실 사람들이 조금 놀라요. 대구시에서 조금 사실 잘못한 부분이긴 한데 228 공원은 시내에 있는데 228 기념탑은 을공원에 있거든요. 조금 매칭이 안 되죠. 그래서 대구가 80년대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어떤 하나의 큰 물결이 TK 지역에 있었는데 그것의 의미가 많이 채색되어 왔고 지난 30-40년간 그것이 또 이제 그런 기념탑을 이제 많은 대구 시민들이 모르는 그런 현상까지 좀 이어지는 좀 잊혀진 역사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시의적절한 심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28 기념탑을 꼭 가지고 와야겠다는 생각으로 228 기념탑을 청섬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구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경북 이야기까지 같이 하는 전시이기 때문에 이 TK 지역에서 보수라는 전통적인 어떤 그 정체성을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지역이 어디일까라고 하면 저는 경주가 저는 좀 떠오르거든요. 사실 이제 그 신라 시대에 1000년 동안 이제 수도 역할을 하면서 TK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그 전통적인 이제 문화유산들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과거의 것을 기리고 과거의 역사를 보존하는 그런 보존적인 어떤 의미를 생각했을 때 경주라는 지역의 어떤 그런 역사성을 한번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경주라는 지역에서 제가 청성대가 끌리는 이미지이기도 해서 청성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청성대가 이제 사실은 정확히 무슨 의미로 만들었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지금 현대는 다들 추측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약간 그냥 제사를 옛날에 지냈을 것이다, 아니면 뭐 별자리를 봤을 수도 있고, 뭐 그 위에 뭐를 올려놨을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정확히 뭐 때문에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좀 별자리를 본다는 어떤 그런 의미, 그리고 또 현재 이게 왜 있는지 모른다, 뭐 약간 그런 의미 같은 것들이 제게는 되게 재밌게 다가와서 청성대를 선택하게 됐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이제 보수라는 이념의 가장 뭐 근원적인, 말하자면 그냥 교과서적인 이제 보수라는 이념에 가까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보수라고 말하면은 사실 조금 다르게 쓰이죠. 이제 실제 현실에서는 우리가 말할 때 보수라고 말하는 건 좀 정치적인 의미에서 보수를 많이 쓰니까, 거기서 보수의 가장 큰 심볼은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기라고 하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특히나 TK 지역에서 그 박정희 대통령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소재는 새마을기이기 때문에 비하한다거나 혹은 숭배한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딱 그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서 새마을기도 꼭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새마을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해 주셨던 이제 원령야행이라는 작품에서 있는 이제 눈동자 안에 있는 것은 원령교인데, 원령교가 안동에 있어요. 그 안동이라고 말한다면은 원래는 경북 북부 지역에 있는 가장 중요한 도심지 중 하나고, 안동에서 옛날 독립운동가도 되게 많이 나왔고, 그 전에 이제 유교의 본산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보수라는 가치 안에 그 유교성을 빼뜨릴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이런 유교적인 의미를 지역성 안에서 찾으려면 안동이라는 지역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안동에 있는 그 심볼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원령교를 선택하게 된 것이죠. 예, 원령교 같은 경우에는 그 매년 원령야행이라는 축제를 엽니다. 이게 되게 굉장히 큰 축제인데, 저도 그렇게 큰 축제인가 했는데 이제 매년 2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굉장히 성황리에 펼쳐지는 그런 축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런 원령야행이라는 축제 안에서 뭔가 좀 약간 계속 눈동자를 굴리면서 뭔가 눈치를 보는 듯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제가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심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의미, 이런 생각으로 이제 선택이 되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답변 너무 길었죠. 아니요. 네. 그래서 저는 회의를 하면서 좀 들었던 내용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나면은 작업을 보고 나서 이해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왜 선택했는지, 왜 이미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좀 작업이나 전시 자체에 대한 맥락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첫 질문으로 질문하게 된 것 같아요.